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는 수술만 하고 퇴원하는데 나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유방암인데 치료가 다를까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방암은 하나의 병이 아닙니다. 이름은 같아도 완전히 다른 질병입니다. 어떤 유방암은 수술만 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어떤 유방암은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유방암은 진행이 느립니다. 어떤 유방암은 빠르게 퍼집니다. 같은 이름 뒤에 숨은 전혀 다른 네 가지 병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치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 20년간 유방암 환자를 진료해온 외과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유방암 종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내 암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유방암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외과 전문의 박지영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같은 유방암인데 치료가 다른가요? 왜 어떤 사람은 수술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나요? 제 암은 어떤 종류인가요? 많은 분들이 유방암을 하나의 병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유방암은 하나가 아닙니다. 유관암, 소엽암, 상피내암, 치문성암.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발생 위치가 다릅니다. 진행 속도가 다릅니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예후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병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치료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오늘은 유방암의 모든 종류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생기는지, 어떻게 다른지, 왜 치료가 달라지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병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8세 김미경 씨가 계셨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52세 이영애 씨도 계셨습니다. 역시 유방암이셨습니다. 김 씨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방사선 치료만 조금 받으셨습니다. 반면 이 씨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셨습니다. 구토도 하셨습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같은 유방암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김 씨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둘 다 유방암인데 왜 제 치료는 간단하고 저분은 저렇게 힘든가요?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방암은 하나의 병이 아닙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어디서 생겼는가? 유관에서 생긴 유관암인가? 소엽에서 생긴 소엽암인가? 둘째, 어디까지 퍼졌는가? 제자리에만 있는 상피내암인가? 주변으로 퍼진 치문성암인가? 이 네 가지 조합으로 유방암이 분류됩니다. 김 씨는 상피내 유관암이었습니다. 유관 안에만 암세포가 있었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제거하면 완치율이 높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치문성 유관암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유관벽을 뚫고 나갔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퍼졌습니다. 림프절에도 전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같은 유방암이지만 완전히 다른 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릅니다. 그냥 유방암이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암이 어떤 종류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이름은 하나지만 네 가지 다른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을 지방 덩어리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유방은 정교한 구조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소엽입니다. 모유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작은 주머니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서 모유가 생산됩니다. 둘째, 유관입니다. 모유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파이프처럼 생겼습니다. 소엽에서 만들어진 모유가 유두까지 이동합니다. 셋째, 지방과 결합 조직입니다. 소엽과 유관을 감싸고 있습니다. 유방의 크기와 모양을 만듭니다. 유방암은 대부분 소엽이나 유관에서 생깁니다. 왜 이 구조를 알아야 할까요? 암이 어디서 생겼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엽에서 생긴 암을 소엽암이라고 합니다. 유관에서 생긴 암을 유관암이라고 합니다. 55세 정수진 씨가 계셨습니다. 소엽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궁금해하셨습니다. 소엽암이 뭔가요? 유관암과 뭐가 다른가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엽암은 모유를 만드는 공장에서 생긴 암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립니다. 하지만 발견이 어렵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관암은 모유 통로에서 생긴 암입니다. 유방암의 80% 이상이 유관암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비교적 발견이 쉽습니다. 만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치료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엽암은 양쪽 유방에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만 수술하면 안 됩니다. 반대쪽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유관암은 한쪽에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 씨는 이해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반대쪽도 검사하자고 하셨구나. 맞습니다. 소엽암은 양쪽 검사가 중요합니다. 유방의 구조를 알면 내 암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43세 최민지 씨가 계셨습니다. 상피내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불안해하셨습니다. 암인데 왜 상피내라고 하나요? 덜 무서운 건가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관이나 소엽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벽 안쪽에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이 상피세포층에만 있으면 상피내암입니다. 벽을 뚫고 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자리암이라고도 합니다. 기점막이라는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이가 거의 없습니다.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로 제거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치문성암은 다릅니다. 암세포가 기점막을 뚫었습니다. 벽을 넘어 주변 조직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혈관이나 림프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전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58세 박선영 씨가 계셨습니다. 치문성 유관암이었습니다. 걱정하셨습니다. 치문성이면 이미 많이 퍼진 건가요? 죽는 건가요?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치문성이라고 해서 모두 진행된 암은 아닙니다. 기저막만 넘은 초기 치문성암도 있습니다. 크기가 1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예후가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퍼졌는가입니다. 단 한 줄의 경계입니다. 기저막을 넘었는가 안 넘었는가.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피내암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문성암은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치문성이었지만 초기였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상피내냐 치문성이냐? 이 구분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유방암의 80% 이상은 유관암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모유 통로인 유관에서 생깁니다. 유관은 유두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있습니다. 암이 생기면 대부분 혹으로 만져집니다. 단단합니다. 경계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에서 잘 보입니다. 발견이 비교적 쉽습니다. 45세 강지은 씨가 계셨습니다. 유관암이었습니다. 스스로 혹을 만져서 발견하셨습니다. 샤워하다가 왼쪽 유방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2cm 크기 유관암이었습니다. 수술하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십니다. 반면 소여밤은 다릅니다. 전체 유방암의 10에서 15%입니다. 모유를 만드는 소엽에서 생깁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혹으로 잘 안 만져집니다. 넓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방 촬영에서도 잘 안 보입니다.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양쪽 유방에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에 소여밤이 있으면 반대쪽도 주의해야 합니다. 57세 윤미라 씨가 계셨습니다. 소여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혹이 만져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암이 있어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여밤은 혹을 만들지 않고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유방 촬영을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소여밤이 나왔습니다. 반대쪽 유방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소여밤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이 더 중요합니다. 유관암과 소여밤. 둘 다 유방암이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발견 방법도 다릅니다. 관리 방법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유방암은 유관암이나 소여밤입니다. 하지만 드문 유방암도 있습니다. 희귀하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파제트병입니다. 유두와 유륜에 생기는 암입니다. 전체 유방암의 1에서 3%입니다.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처음에는 습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53세 이경혜 씨가 계셨습니다. 유두가 가렵고 빨갛게 변했습니다. 피부과에 가셨습니다. 습진이라고 들으셨습니다. 연고를 받으셨습니다. 한 달 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두에서 진물이 났습니다. 유두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그제야 유방외과에 오셨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파제트병이었습니다. 유두 아래 유관에 암이 있었습니다. 유두 피부까지 침범한 상태였습니다. 수술하셨습니다. 유두와 유륜을 포함해서 절제했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어땠을까요? 암이 더 깊이 퍼졌을 겁니다. 치료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유두의 습진이 한 달 이상 안 났으면 반드시 유방외과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엽상육종입니다. 유방의 결합 조직에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전체 유방암의 1% 미만입니다.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빠르게 큽니다. 몇 개월 만에 주먹만 해집니다. 전이도 빠릅니다. 42세 김현주 씨가 계셨습니다. 유방에 작은 혹이 있었습니다. 1cm 정도였습니다.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셨습니다. 6개월 후 5cm로 커졌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엽상육종이었습니다. 급히 수술하셨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발 위험이 있어 주기적으로 검사받고 계십니다. 희귀한 암들은 발견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증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만의 병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생깁니다.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남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68세 박성호 씨가 계셨습니다. 왼쪽 가슴에 혹이 만져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셨습니다. 남자인데 유방암이 있겠어? 그냥 살이 찐 거겠지. 하지만 혹이 점점 커졌습니다.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유방암이었습니다. 충격받으셨습니다. 남자도 유방암에 걸려요? 네, 남성도 유방 조직이 있습니다. 적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관암입니다. 유두 바로 뒤에 생깁니다. 호르몬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은 남성입니다. 전립선암 치료 등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방사선 노출 이력이 있는 남성입니다. 가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간질환이 있는 남성입니다. 간경화 등으로 호르몬 대사에 문제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넷째, 가족력이 있는 남성입니다. 어머니나 자매가 유방암이었다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성 유방암은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유방암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박 씨도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림프절 전이가 있었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치료 중이십니다. 남성도 가슴에 혹이 만져지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검사받아야 합니다. 유방암은 여성만의 병이 아닙니다. 같은 유방암이라도 단계가 다릅니다.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나뉩니다. 0기는 상피내암입니다. 제자리에만 있습니다. 전이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수술로 제거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1기는 초기 침윤성암입니다. 크기가 2cm 이하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없거나 적습니다. 예후가 좋습니다. 2기는 중기입니다. 크기가 2에서 5cm입니다.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3기는 진행된 암입니다.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많습니다. 피부나 가슴벽까지 침범했을 수 있습니다. 4기는 전이암입니다. 다른 장기로 퍼진 상태입니다. 뼈, 간, 폐, 뇌 등으로 전이되었습니다. 47세 송미선 씨가 계셨습니다. 치문성 유관암 1기였습니다. 걱정하셨습니다. 치문성이면 나쁜 거 아닌가요? 설명해 드렸습니다. 치문성이라도 1기라면 예후가 좋습니다.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수술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55세 한수정 씨가 계셨습니다. 상피내 유관암이었습니다. 안심하셨습니다. 상피내니까 괜찮은 거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피내암도 범위가 넓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 퍼져 있으면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내 암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얼마나 커졌는가, 어디까지 퍼졌는가, 림프절 전이가 있는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가, 이것들이 치료와 예후를 결정합니다. 같은 치문성 유관암이라도 1기와 3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름보다 단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방암은 하나의 병이 아닙니다. 유관암과 소엽암, 상피내암과 치문성암, 파제트병과 엽상육종, 남성 유방암까지 같은 이름 뒤에 전혀 다른 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 차이를 알아야 할까요?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암은 수술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암은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암은 양쪽 유방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암은 빠르게 커집니다. 내 암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제 암은 어떤 종류인가요? 어디서 생겼나요? 어디까지 퍼졌나요? 단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들의 답을 아는 순간 길이 보입니다. 싸울 방법이 보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유방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내 암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유방암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이제는 정확히 아셨죠? 정기검진 받으세요.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혹이 만져지면 검사 받으세요.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오면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유방암으로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유방암을 이기는 첫걸음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